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박수까지 치면놓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게 될 강사 최혁재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사기 캐릭 같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풍성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 진짜 제 머리인데 그 뭐 저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나이 40대면서부터 탈모가 훅 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봤지, 작년에? 지금이 낫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머리에 막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뭐 자격증의 좀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좀 잡아볼게요. 자, 기사 자격이 있고요. 산업기사 자격이 있습니다. 기사를 예전에 1급이라고 칭했었고 산업기사는 2급으로 불려졌었어요. 지금은 그냥 기사 산업기사로만 하는데 예전에 불렸던 명칭이 1급, 2급이었어요. 그 급수 차이는 난이도 차이도 있겠지만 뭐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이라는 곳에서는 기사를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는 곳에서는 산업기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종별 사업장도 크기 기준이에요. 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좀 많으면 1종, 적으면 2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 시험 과목은 일단은 필기 시험이 있고요. 합격 후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자, 필기 시험 과목이 총 5과목인데요. 대기오염 개론부터 연소공학, 방지기술,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5과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기사 시험에서는 5과목을 그대로 다 보고, 이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4과목. 기사 시험은 5과목인데, 뭐가 차이 나냐면, 요 연소공학이 빠지면, 개론, 방지, 공정, 법규까지 해서 4과목이 산업기사예요.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항씩이 나오고요. 5과목이니까 100문제. 이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면 80문제. 이렇게 100문제와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 만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시죠. 그래서 86에 48. 산업기사 시험에선 48개. 기사에선 60개. 이렇게 맞으면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연소공학 과목이 빠져서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빠지긴 하지만 그 연소공학 문제가 이 방지기술 편에서 보통 한 무조건 4문제에서 6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필답 시험, 실기 시험에서도 또 저 연소공학 편이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연소공학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에서 점수 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연소공학이거든요. 저번 4회차 때도 우리 수강생분 중에 100점 나온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과목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그 대기기사랑 연결되는 연소공학이 겹치는 과목이 뭐가 또 있냐면 가스기사에서도 연소공학이 나오거든요. 그 면제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굳이 뭐 면제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시험이 쉬우니까 이걸로 점수를 따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연소공학은 굉장히 쉬우니까 요건 좀 점수 따는 과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가장 꽈락이 많이 나는 이 평균 점수가 있지만
또 뭐도 주의를 해야 되냐면 과락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과락 주의. 과목당 20문제지만 그 60점을 맞으려면 보통 한 12개 평균 12개씩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뭐 과목마다 전부 다 12개를 맞을 필요가 없고 그 네 5과목을 합친 게 여기 60개면 되는데 그 과락이라는 게 있어서 과목당 8개 미만으로 7개에 맞아버리면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8개 이상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아야 과락을 면할 수 있어요. 평균 점수가 훨씬 넘어도 한 과목이 7개를 맞아버리면 그 과목 과락으로서 자동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항목만 요 책 저희 교재보다 두껍죠. 되게 두꺼워요.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생소한 영어 단어들, 뭐 처음 봤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공정시험 기준은 과락만 면하게끔 뭐 20문제 중에 한 10개만 목표로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 10개 맞은 것 같은데 확실하면 그냥 바로 다음 과목 넘어가고 나중에 찍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평균 점수만 넘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시험 기준은 20개 중에 한 10개 정도만 맞출 걸로 목표하셔도 돼요. 이제 어디서 나머지 모자란 점수를 받아올 거냐면 이 연소공학이나 법규에서도 점수를 좀 딸 수 있어요. 이 법규가 처음에는 좀 생소한데요. 문제가 응용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좀 반복해 주시면 그 보통 20문제 중에 한 15개에서 한 18개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 제 교재에는 여기에 300제를 심어놨어요. 법규. 그 딱딱한 법규를 다 볼 필요 없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빈도수 위주로 이제 정리한 300제가 있어요. 저 300제만 제대로 보셔도 15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전 한 일주일 전쯤부터 한 이틀 정도 투자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뭐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보셔야 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평균 한 2, 3일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정도 다수 과목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낮죠. 가장 적게 투자해서 한 번에 훅 올리는. 그리고 이 법규 부분은 실기시험에도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공부하기도 편할 거예요. 어차피 필기시험은 그 4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많이 보아도 이 틀린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뭐 다른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 그 계속 문제를 보다 보면 틀린 답이 계속 똑같이 틀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나머지 과목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뭐 제가 강의하니까 어렵진 않겠죠. 네, 그렇다고요. 자, 자 이렇게 평균 60점으로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실기시험을 보는데 이 실기시험이 변경이 된 게 이제 작업형 시험이 없어졌어요. 작업형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100% 필답 시험만 출제되게 돼 있어요. 원래 저 작업형 실험이 있었을 시절에는요, 그 실기시험 최종 합격률이 거의 한 60, 70%까지 올라갔었어요. 보통 작업형이 없는 시험은요, 합격률이 다 25에서 30%예요. 절반이 절반. 그래서 아마 대기나 수질도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인 부분이에요. 이 필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작업형으로 만회하는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답이 60점, 그리고 작업형이 40점이었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점수가 60점이 합격이다 보니 이 작업형이 만점 나오면 40점 만점이 뭐 드물긴 하지만 만점 나오면 이 필답은 60점 중에 20점만 맞아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저도 수질기사를 그렇게 합격을 했었어요. 필답 24점, 작업형 38점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자, 그래서 자,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필답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고, 그 기존에 60점 배점으로 있었을 때의 필답 시험이 보통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답 100%로 바뀌면서 보통 이제 폐기물 시험처럼, 폐기물 기사는 아예 원래 작업형이 없었잖아요. 그 시험처럼 보통 한 18문제에서 21문제 정도가 출제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배점이 막 좀 큰 문제들은 원래 익혀야 6점, 뭐 많으면 8점 이런 거 점수로 배점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점수 비중이 한 12점 막 한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유형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필답이라는 것도 어차피 그 대기 과목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 5과목 배운 것 중에서 어디에서 제일 비중이 높냐면 방지 기술에서 제일 비중이 높아요. 이 방지 기술에서 제일 비중이 높아서 저 방지 기술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좀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비전공이신 분들, 아예 환경공학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접근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방지 기술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좀 공부가 되면 제일 재밌는 게 또 방지 기술이거든요. 뭐 제가 재밌다고 해서 정말 재밌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재밌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재미없는데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그닥 재밌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게 됐을 때도 그 방지 기술 편에서 들어봤던 용어나 이런 뭐 장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과목이 방지 기술 편이에요. 이 방지 기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에서 10% 정도가 필답에 나와요. 필답에. 나머지 한 10% 내외로 이제 개론, 연소, 공정 같은 데서 이제 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아마 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작업형 시험이 대기 환경 기사가 생긴 지 거의 한 3, 40년이 됐어요. 80년대에 생겼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원래 작업형이 처음에 없었어요. 작업형이 없다가 98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97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기존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랬어요. 그때도 방지기술 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뭐 역시나 뭐 기존대로 공부하셨던 대로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방지기술 공부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합격 필살기. 필살기가 뭐야?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봐도 모르겠어요. 수업 들을 땐 알겠는데 문제 보면 그게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일단은 예습은 필요 없죠. 뭐 봐도 모를 텐데 모델로 봐요. 일단 배우고 나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챕터를 보고 제가 그 챕터에 맞는 연습 문제들을 뒤에다 다 수록해 놨는데 그 연습 문제들도 다 기출문제예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보통 한 14년치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빈도수별로 정리한 게 연습 문제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것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 게 이 연습 문제인데 이 연습 문제도 결국 기출문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좀 이제 복습이죠, 복습. 수업 듣고 나서 복습 정도는 꼭 해주셔야 안 까먹으니까. 감 잃지 말아야죠. 시험 볼 때까지만. 이 토익이나 다른 거랑 다르게 자격증 시험은 딱 그 2달 정도 시간 딱 쏟아서 그때 팍 공부해 놓고 자격증 따면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문풀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4개년치 정도는 보셔야 돼요. 4개년치 정도를 보셔야 되고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사 시험은 기사만. 그리고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보면 된다. 굳이 뭐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업기사 문제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가끔씩 산업기사 시험에만 나오던 문제들이 기사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반대로 기사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산업기사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걸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물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시간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할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사만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시험 문제만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에 저희가 3번 시험 있잖아요. 대기는 1, 2, 4회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1, 2, 4회 3번 시험이 있어서 100문제씩 기사시험이면 300문제죠. 4개년치 하면 1200문제네요. 그쵸? 산업기사는 240문제 곱하기 4. 빨리 계산해봐. 계산기 없어요? 얼마? 960문제? 고마워요. 이 중에 60개 맞겠죠? 충분해요. 이 중에 나와요. 그리고 또 5년에 한 번씩 출제 기준이 변경되거든요. 안 적어도 적지 마요. 필요가 없으니까. 출제 기준이 변경되는데 뭐가 바뀌냐면 파일 이름이 바뀌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용은 그대로라는 거야. 과목부터 출제 범위, 내용까지 다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출제 기준이랑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출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요번부터는 그럼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럼 돼요. 몇 년을 거쳐왔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 바뀐 출제 기준을 다 비교를 했을 때 내용이 바뀔 건 없어요. 뭐 용어 이름이 바뀔 수 있죠. 뭐 가스가 기체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빼고는 변경된 게 없었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출제 기준 필요 없이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 그 4개년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기출문풀을 하실 때 그 보통 한 번만 보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뭐 한 12년도부터 보겠다. 12년도부터 뭐 한 16년도 거까지 보겠다. 이렇게 해서 4개년치를 보는데 순차적으로 흘러가다가 그 반복, 로테이션을 보통 한 3회 정도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문답 정도가 보이거든요. 많이 풀었던 문제들은 문제만 봐도 어떤 공식이 띵 떠오르듯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거든요.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그 4개년치 문제를 한 3회 반복 정도 로테이션을 했을 때 평균 한 70점 정도 나온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단 결과입니다. 대신 이 4개년치를 문풀을 하실 때 그 문제지에 낙서하면 안 돼요. 문제지에 답 체크하지 말고 답 체크나 낙서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답을 체크해 놓으면서 풀어버리면 다음 두 번째 풀 때 답이 보이잖아? 그럼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낙서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옆에 연습장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서 1번부터 20번 번호만 매겨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거기에 낙서하지 말고. 깜지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면 좋다라고 하죠. 틀렸던 문제들 한번 좀 복기해서 깜지 만들어서 연습장에다 써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구나를 좀 학습을 해두면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 그 뭐랄까 그 채점 점수가 점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과목을 어느 정도 복습하고 나서 이 기출 문풀을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 연도 뭐 16년 거부터 풀겠다 혹은 12년 거 풀겠다 그건 상관없어요. 풀고 싶은 걸 먼저 풀면 돼요. 그냥 랜덤으로 13년 거 풀어봐. 그랬을 때 그 처음 푸는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꽈락이야. 거의 그래. 다 그래요.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틀린 부분, 그런 게 나와요. 이거 하면서 배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면 두 번째 풀 때 그건 안 틀려요. 그렇게 해서 처음 풀면 평균 보통 40에서 45 나와. 두 번째 풀면 5, 60 나오고 세 번째 풀면 이제 70 나오면 안정권인 거야. 그래서 처음 문풀할 때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기감 들이러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누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낙서하지 말고 답 체크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체크하면서 3회 반복했을 때 평균 70점이 나온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권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 거 문제는 좀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면 좋아요. 뭐 이렇게 시계 타이머 스탑워치 같은 거 설정해 놓고 그 시험 시간이 과목당 30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사 시험이면 5과목이니까 30분. 그럼 얼마야? 2시간 반이죠? 2시간 30분이고 산업기사는 4과목이니까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2시간 반 내지는 2시간 동안에 그 좀 시간 분배해서 풀이하시는 것도 좋죠. 대신 그 4개년치를 봐라라고 했는데 뭐가 제외되냐면 법규는 제외. 법규는 해마다 항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대로 공부를 해버리면 틀린 답을 외울 수가 있어요. 이번 연도 거에 이건 맞게 나왔는데 저번 연도 건 틀리게 나오네? 이런 게 나와.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한두 문제가 그래서 괜히 아깝게 잘못 암기해서 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300제를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300제 기반으로 보되 그 최근 기출문제는 최근 1개년 최근 1개년 정도만 보시고 그 이전 건 그냥 300제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 300제를 어떤 기반으로 만들었냐면 그 전년도 3년치 문제를 뽑아와가지고 거기서 300제를 분류한 거예요. 출제 빈도수대로. 너무 안 나오는 것들은 빼고 외우기 너무 힘든 것들을 다 뺐어요. 그나마 외울 만한 것들을 300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돼요. 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4개년치 다 볼 필요 없고 고개 숙였어. 4개년치 다 볼 필요 없이 300제 플러스 최근 기출문제 1개년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그 자격시험 제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뭐가 바뀌고 있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수험표 없이도 수험표래. 신분증 없이도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신분증 없이도 수험표만 뽑아가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2019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이제 그 신분증 없으면 미지참 시 응시 불가. 이제 신분증을 무조건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는 그 컴사, OMR 사인펜 과 수정 테이프 있으면 돼요. 그 원래 틀린 것들은 다시 교체받고 했었잖아. OMR 그 답안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정 테이프로 하얗게 칠해서 다시 마킹하면 돼요. 그런데 수정 펜은 안 됩니다. 그 테이프 형태로 된 거 알죠? 요즘에 그거 주로 쓰잖아. 요즘에 수정 펜은 안 쓰잖아요.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로 수정해 가면서 그 답안지 바꿔가면 또 그 문풀 할 시간이 또 줄어들잖아.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차 시험은 흑색 단일펜. 원래 요 2차 시험도 흑색 또는 청색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흑색이면 흑색으로만, 청색이면 청색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청색도 이제 없어져서 흑색으로만.
작성하게 되어서 변경이 됐고 또 펜의 두께가 바뀌어도 답안지를 교체받습니다. 그래서 펜을 챙기실 거고 흑색 펜을 챙기실 거면 똑같은 펜으로만 2개 챙기셔야 돼요. 이건 제가 작년에 시험 보러 다니면서 겪은 거예요. 제가 이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기사 시험을 못 보는데 산업기사 자격은 안 땄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을 계속 보러 다녀요. 뭐 문제 복원도 좀 하고 문제 어떻게 유형으로 나왔는지 미리 보려고 시험을 계속 보러 다니는데 제가 펜이 쓰다가 이 펜이었어요. 이 펜이 쓰다 안 나와가지고 다른 펜으로 바꿔서 다시 마주 작성했더니 답안지 제출할 때 이거 검토하거든. 그 감독위원들이 보더니 펜이 다른데요? 안 돼요 이거 하면서 아예 답안지를 교체해 주더라고요. 뭐 저야 문제를 빨리 푸니까 다행히 그냥 그대로 다시 또 작성해서 제출해서 시간적인 부족함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 받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시험 때는 뭐 또 그때 문의 주시면 다 알려드릴 건데 미리 알아둬라. 그래서 흑색 단일 펜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할 것. 이런 것들 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